리액트 가고요. 리액트의 환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고, 그래서 리액트를 띄우시면 기본적으로 리액트는 어떻게 된다고요? HTTP 로컬호스트 3000번으로 항상 뜨게 됩니다. 이 주소를 잘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가 프론트엔드 서브 띄우면 항상 이 주소로 쓰고, 리액트는 기본적으로 3000번 포트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백엔드랑 연동할 때도 이 3000번 포트를 이용해서 연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버 띄우기랑 그다음에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지금 IP도 그다음에 서버 띄우기는 APN 스타트로 띄운다. 이런 거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제일 첫 페이지가 앱이라는 컴포넌트가 제일 첫 페이지 컴포넌트가 첫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액트 서버를 찍으면 첫 페이지인 얘가 화면에 보이고 있죠. 이게 첫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액트는 리액트와 뷰 이런 것들은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코딩을 하는 어랍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컴포넌트로 여러 개를 조합해서 레고 블록처럼 연결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일 첫 번째 컴포넌트가 얘가 앱이 되겠습니다. 앱이 되고, 다른 말로 첫 페이지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부모 컴포넌트,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 샘플 페이지를 만들 때 항상 얘가 만들어지죠. 얘가 최상위 부모 컴포넌트. 그래서 얘 밑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자식들이에요. 컴포넌트들은 전부 부모 자식 관계를 맺는 태그들도 마찬가지죠. div 태그와 이 태그 사이는 뭐죠? 얘가 부모 div, 얘가 자식 div 태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도 부모 컴포넌트, 자식 컴포넌트. 컴포넌트들이 어제 한번 해보시면서 태그 모양처럼 생겼잖아요. 홈 태그 해가지고 썼잖아요. 그죠? 스팀에서는 홈 해가지고. 그게 전부 다 자식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 태그. 쉬운 말로 자식 태그들이 되는데, 리액트에서는 태그라는 얘기를 안 쓰고, 걔네들을 컴포넌트라고 얘기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는 언어가 리액트와 뷰가 되겠습니다. 3대장이라고 하는데 앵글러도 쓸게요. 앵글러가 아시죠? 그래서 리액트 뷰 둘 중에 하나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컴포넌트고요. 최초에 보시는 거를 리액트에서는 어제 잠시 설명드렸는데, 펑션으로 시작되는 펑션 앱 이렇게 시작되는 얘가 뭐냐면 함수 형태인데, 이거를 함수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컴포넌트 리액트에서 요 모양 그냥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리액트에서는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요 형태를 함수 컴포넌트라고 얘기합니다. 요 안에 보면 리턴에서 HTML 태그가 섞여 있죠. 이런 형태를 함수 컴포넌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용법이라고 하긴 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중괄호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나가면 제가 요약본을 계속 올려드릴게요. 리액트는 조금 생소하시니까 요약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자꾸 출석 온다고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어쨌든 리턴 이렇게 나오죠. 리턴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소갈로 이렇게 나오죠. 형태를 열어보십시오. 소갈로 이렇게 나오고, 소갈로 안에 HTML 태그가 있습니다. 그죠? HTML 태그. 그래서 여기 div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div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요? 함수 컴포넌트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를 함수 컴포넌트.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펑션인데 함수 컴포넌트라고 얘기하고요. 과거에는 클래스 컴포넌트를 썼는데 클래스의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리액트 개발자들이 너무 힘들다 개발하기. 그래서 새로 나온 게 함수 컴포넌트. 아시겠죠? 좀 더 사용법 간소한
그래서 제가 클래스는 안 알려드리잖아요. 그거 쓰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함수가 좀 쓰기 싫어서 요거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버전들은 클래스 뭐 이렇게 뭐 만드는데 이제 함수로 쓰라고 이제 공고가 나오고 있죠. 이제 함수가 쉬우니까 함수 컴포넌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컴포넌트를 한번 분리를 한번 뭐 하는데 홈 컴포넌트 저희 만들었잖아요. 어제 할 때 홈으로 한 장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홈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다가 지금 이제 홈이 지금 컴포넌트가 없지요. 그래서 밑에다가 지금 뭐 예제라고 하면 예제인데 홈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홈 컴포넌트 어제 만든 것처럼 앱에다가 보통 홈을 만들어서 앱에다가 바로 이렇게 코딩하는 것보다 자식 컴포넌트인 홈을 하나 만들어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어제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듯이 한번 밑에다가 똑같이 홈 컴포넌트를 이제 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볼게요. 홈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건 그대로 살려주고요. 살려주고 홈 컴포넌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홈이 지금 없죠? 홈 컴포넌트 만드는 거는 여기서 JS 파일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요. JS 파일 센서. 여기 홈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죠. JS 파일을 하나 설정한 게 홈 컴포넌트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잠시 떠올려 보시면 여기에 어떻게 만들었죠? 이게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컴포넌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컴포넌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다가 자식 컴포넌트들 홈이나 뭐 여러 가지를 관리를 했었죠. 그 안에다가 홈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홈.js 이렇게 만들고요. 일단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고 임포트를 합시다. 여기 홈.js 컴포넌트. 그래서 함수키 계속 알려드릴게요. 함수 컴포넌트 함수키가 어떻게 되죠? 함수키 RFC 이거 주시면 함수 컴포넌트 형태를 하나 만들어주죠. 파일을 천천히 진행할게요. 너무 빨리 진행하다가 피드백을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요. 요거를 지금 하나 만들었죠? 여기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자식 컴포넌트가 됩니다. 홈이지만 이 자식 컴포넌트가 되고요. 컴포넌트. 부모 컴포넌트, 최상위 부모는 하나 샘플로 만들어져 있는 앱이 최상위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최상위 부모 쪽에다가 얘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파일 하나 만들었죠? 그러면 얘가 자식, 얘가 부모입니다. 아시겠죠? 얘는 무조건 모든 컴포넌트의 최상위 부모입니다. 조상 부모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면 다 여기에다 다 끼워 넣으시면 돼요. 앱에다가 다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러면 이 앱에서 아까 보셨듯이 글자 치시면 바로 화면에 떴잖아요. 홈을 한번 화면에 띄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앱으로 가서요. 앱으로 가서 FM대로 한번 해볼게요. FM대로 단축키를 이용 안 하고 글자로 넣었는데 바로 밑에다가 임포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코딩을 하죠. 임포트. 제가 이제 플러그인을 하나 설치해서 자동으로 임포트 하게 만들었지만 일단 FM대로 한번 넣죠. 이렇게 해가지고 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치고요. 그러면 파일을 만들었으면 여기 보이죠? 임포트하고는 파일 보이나요? 목록에 홈이라고 뜨나요? 클릭하시면 찾아줍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훌륭합니다. 이것도 다른 자동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VS 코드가 찾아줍니다. 경로를 그렇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밑에서 단축키를 이용하는 걸 하셔도 되고 둘 다 됩니다. 그리고 또 뭐 훌륭하죠. 이 정도만 해도 그러면 홈이라는 자식 컴포넌트를 이렇게 됐죠. 임포트를 했고요. 얘를 밑에다가 넣는데 넣는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리액트는 항상 넣는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리액트는 항상 넣을 때 자식 컴포넌트 추가할 때 div 바깥에 div가 딱 하나만 있어야 돼요. 바깥에 div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형태 있잖아요. div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만드시면 안 되고 따로따로 이렇게 만드시면 에러 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직접 만들어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시면 바로 빨간 줄 뜨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에러 나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코딩하면 안 되겠다는 거.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 요 div 있죠? 요 div 이거 안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깥에는 항상 div가 하나만 있어요. 제일 최외곽에 div는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최외곽에 div 태그는 한 개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만. 그래서 최외곽이 하나 있죠? 하나 있어서 요 안에다가 넣어야 되지. 요 바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넣으시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 바로 에러 나죠?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안에다가 넣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타트 리액트 200 있잖아요. 이거 찍어보셨죠? 요 바로 밑에다가 홈 태그를 추가합시다. 그 위에 있죠? 이거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홈이 들어왔죠. 이게 자식 컴포넌트죠. 홈 자식 컴포넌트 추가. 컴포넌트 추가하기 쉽죠? 그냥 만들어서 파일 만들어서 넣으면 됩니다. 어디에? 앱에다. 아시겠죠? 앱에다 넣으시면 되죠. 위 최상위 조상이죠. 조상. 항상 화면에 뜹니다. 앱에 넣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리액트 서버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여기 홈이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액트 서버를 띄웁시다. 리액트 서버를 여기 이제 실행 파일이 없으시면 npmI로 실행 파일을 만드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있을 거고요. 저는 이제 잠시 치웠습니다. 있죠? npm 스타트로 이렇게 해서 폼이 뜨는지 한번 봅시다. 서버가 그대로 기동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조그마한 글씨로 아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바로 밑에 홈이라고 글씨가 나오면요. 이렇게 하시면 잘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따라오겠습니까? 잠시만요. 볼게요. 이거 홈을 div 안에 넣었어요. 이거를 그냥 지우고 컨트롤 알트 L 한번 컨트롤 알트 L 여기 컨트롤 알트 L 여기 이름이 빠졌네요. L 갈로 여기 폼 있죠? 폼이 이름을 또 에러 넣는데?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이렇게 성수명이 한다고 있어요. 맞았고 그리고 컨트롤 작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 div가 있잖아요. 여기 바깥에 항상 하나만 있어야 돼요. 하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 안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깥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에러가 무조건 최외곽이 하나만 있고 안에 200이고 이해하시죠? 501이잖아요. 200에서는 바탕이 깔릴 거예요. 여기 200 잠시만요. 메인에 있는 것만 지금 돌리는 거고
001 들어가셔서 제 의도는 저희 이걸도 확인할 수 이게 아마 이제 아까 전에 저희 다시 폼으로 실행시킨 거는 폼이라고 여기서 이제 그냥 바로 실행을 시키면 없으니까 이제 에러가 이렇게 뜨는 있으면 여기 다시 컴포넌트인데 요거 얘가 부모 npm 쓰시면 부모 쪽에다가 끼워넣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다가 넣어놔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래서 아 이거 그냥 예. 클릭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폴더를 찾아야 되는구나. 지금 다른 폴더들 같은 경우는 다른 폴더들도 같이 있어서 이제 하위 항목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여기서 폼을 넣으려고 하는데 폼을 넣으려면 자바스크립트 임포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폼 파일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서 요거는 이제 아래쪽에 하위 폴더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렇게 파일명이 폼인가 폼 이렇게 중요한 찾아와요. 찾아오면 이식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폴더 하나 해서 열게 얘를 그래서 이렇게 폴더 하나 돌려서 열면은 HTML 태그 쓰듯이 HTML 태그 쓰듯이 컴퓨터하고 그래서 이런 컴포넌트 형태로 계속 끼워넣기 하셔서 코딩을 합니다. 이게 홈 보이죠? 홈. 그래서 그죠?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갑시다. 자기 컴포넌트에 추가됐죠? 추가된 거 확인했고요. 홈으로 가겠습니다. 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홈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여기에 지금 폼이 자식 컴포넌트, 앱이 부모 컴포넌트. 이게 부모죠, 예. 네, 두 가지 있네요. 컴포넌트를 추가하세요. 부모 컴포넌트, 부모, 앱, 예. 이렇게 홈 컴포넌트, 홈 자식 컴포넌트. 자, 컴포넌트를 추가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에 추가했고요. 예. 위에 있는 거는 그대로 살려놔도 되고 지워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HTML 태그가 추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리액트에서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됐고요. 홈 컴포넌트 이렇게 됐죠. 홈. 여기서 문구를 바꾸시면 당연히 바뀌겠죠? 문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홈만 되어 있는데요. 홈을 문구를 한번 바꿔보죠. 예, 여기다가 예, 문자열입니다.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바꾸면 여기 바로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여기에서 밑에서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 이렇게 하시면 예, 여기서 홈이 문자열입니다. 바로 바뀌었죠? 바로 변신돼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리액트가 일반적인 HTML보다 속도가 빠른 게 여기 문자열이 바뀌잖아요. 바뀌면 예, 요 부분만 갱신을 시키죠. 그걸 뭐라 하냐면 부분 화면 갱신이라고 하거든요. 다 전체를 다 갱신을 시키는 게 아니라 요 부분만 딱 갖고 와서 갱신을 시켜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즘 리액트나 뷰로 개발을 하려는 이유가 성능 때문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알려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자식 컴포넌트고, 자식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몇 가지만 조금만 더 해볼게요. 부분적으로 가시면 여기 하나 추가했잖아요. 하나 추가했는데, 요거를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복사. 폼을 줄복사 다섯 개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폼을 줄복사해서 쭉 나열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죠? 예, 컴포넌트를 왜 만드느냐면 코드 재사용을 위해서 보통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만들어도 계속 호출만 하면 똑같은 게 화면에 찍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시 또 소스를 개발자가 안 만들어도 되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죠? 코드 생산량이 높아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기술에 넣고 계속 불러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러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코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걸 10개 만드시면 바로 10개가 찍히겠죠. 그죠? 더 만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같은 게 찍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컴포넌트를 만들어서 코딩을 하는 거죠. 리액트나 뷰 같은 경우에. 재사용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여러분들 하실 때는 너무 컴포넌트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컴포넌트긴 한데,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는 이제 재사용이 필요한 것들, 재사용이 필요한 것들 외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HTML 만들듯이 페이지를 제작하시면 돼요. 다 전부 다 쪼개고 하면 굉장히 코드가 복잡해집니다. 어제 보셨죠? 막 통실하고 뭐 그러잖아요. 데이터 넘기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비추합니다. 비추. 쪼개는 거, 계속 쪼개는 걸 비추합니다. 그래서 진짜 쪼개야 되는 것만 쪼개고요. 진짜 필요한 것만 쪼개고. 안 쪼갭니다. 아시겠죠? 네, 필요한 것만 쪼개고. 쪼갤수록 복잡해져요. 쪼갤수록 복잡해져요. 어제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실제로는 진짜 필요한 것만 쪼개고요. 어떤 거를 쪼개냐면, 주로 이제 쪼개는 게 뭐냐면, 뭘까요?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하면 위에 헤더가 있고, 푸터가 있고, 그죠? 대메뉴가 있잖아요. 이런 건 항상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공통적으로. 페이지 이동을 해도 계속 공통적으로 쓰이잖아요. 그죠? 본문만 계속 바뀌죠. 본문만. 잘 생각해 보시면 쇼핑몰 가시면 위에 헤더나 메뉴는 고정돼 있고 안에 있는 내용만 계속 공통적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 컴포넌트를 헤더로 만드는 거. 그러면 그건 계속 재사용하고요. 본문만 계속 바꾸는 거. 페이지 전환하듯이. 그런 경우 외에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 컴포넌트로 쪼갤수록 복잡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장으로 통으로 쓰시고 진짜 재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재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만 쪼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쪼갤수록 어떻게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 아시겠죠? 프로젝트 하실 때도 몇 개만 하세요. 몇 개만. 공통적으로 쓰는 거. 헤더나 푸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됐죠? 됐죠? 그리고 실무 가시면 아마 그쪽에 아키텍트가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요거 좀 쪼개 가이드를 해줄 거예요. 있으시면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건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컴포넌트를 쓰는 이유. 재사용이죠, 재사용. 그래서 여기 있는데요. 하나 적어드릴게요. 컴포넌트 사용 이유. 파일. 컴포넌트 사용 왜 하죠? 재사용 코드 재사용 만들어 놓고 반복적으로 그냥 태그만 불렀으면 그냥 찍히죠. 그래서 코드가 작아지니까 코드 길이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HTML 지나서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게 뭐였죠? 화면 출력이 얼려하고 알려드렸잖아요. 화면 출력하려면 뭐 나중에 뭐 어떻게 결과를 확인하니까 그래서 리액트에서 화면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리액트 화면 출력 리액트의 화면 출력. 자바스크립트 바닐라의 화면 출력은 뭐 얼러, 콘솔, 그다음에 뭐 이너 HTML을 이용해서 밀어넣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토킹노트 라이트도 있었고요. 근데 리액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뭐죠? 요거 중괄로.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리액트의 화면 출력. 이 안에다가 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걸 처음 보시니까 어디까지 얘가 통용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죠. 이걸 한번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 안에 뭐가 출력이 되고 뭐가 출력이 안 되는지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5만 거 다 넣어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리액트 화면 출력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요거를 리액트에서는 JSX 사용법이라고 합니다. JSX 사용법.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and XML이라고 하는데 JSX 사용법인데 이것은 중괄로로 이용합니다. 중괄로로 이용합니다.
마찬가지로 리턴 안에 있는 요거 있죠? 요것도 JSX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HTML이 적혀 있죠? JSX 사용법은 정리할게요. JSX 사용법은 자바스크립트와 스크립트 사용법과 플러스 HTML이 사용법이 같이 쓰는 플러스 같이 섞어서 사용하기. 요거 요렇게 해주는 게 JS입니다. 섞어서 사용하고 있다. 섞어서 사용하면 직관적으로 편해지죠. 원래 바닐라나 이런 거 쓰시려면 HTML 넣으려면 뭐 쌍따옴표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바닐라 하면 쌍따옴표 넣고 이런 HTML로 밀어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같이 쓰는 건 같이. 그러면 굉장히 코드가 간단해지죠. 그래서 요거를 요 장점 때문에 리스트를 기상기에 썼죠. 여기까지 그냥 걸어놓읍시다.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죠. 아까 이게 이제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출력 해보겠습니다. 출력해볼게요. 여기 문자를 지우고 폼에다가 넣어서 해봅시다. 최초 할 거는 뭐냐면요. 요 안에다가 문자열 출력되나? 문자열 출력되나 볼까요? 다운표 문자열 출력 안에다가 요 출력되는 거 확인해보죠. 화면에서 확인해보죠. 중괄로가 리액트의 출력이라고 하는데 문자열 출력될까요? 출력되나요? 문자열 출력되네요. 그죠? 문자열 출력됐어요. 바로 출력됩니다. 그죠? 쌍따옴표 안에 이렇게 중괄로 안에다 쌍따옴표로 해도 되네요. 그죠? 됩니다. 놔두고 되는 거. 바로 밑에 여기다가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와 변수, 그 다음에 HTML을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다 했잖아요. 이게 JSX 사용법이었고, PLT도 바로 넣고요. 여기 하나 더 해보죠. 숫자 되나? 1, 2, 3, 4. 숫자 되나? 네. 해볼까요? 숫자 출력되는 거 하면. 네, 출력 안 되면 뭐 에러 난 거고요. 네. 출력되네요? 이상 없죠? 1, 2, 3, 4. 문자일과 숫자는 화면에 그냥 이걸로 출력이 됩니다. 이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 리액트 마지막 부분 한다고 좀 어려웠었는데 리액트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입니다. 장점. 요거 화면에 출력하시려면요. 자바스크립트 화면에 출력하시면 어떻게 했죠? 바닐라 같은 바닐라는 어떻게 했죠? 도큐먼트, 쿼리 기억나시죠? 이걸로 찍었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걸로 찍었습니다. 쿼리 셀렉 해가지고 여기다가 CSS 서필자 넣고 서필자 해가지고 이너 HTML 이너 HTML 이걸로 찍었죠? 근데 리액트는 그냥 어떻게 하면 되죠? 중괄로에다가 그냥 찍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거 할 필요 없죠? 이 코드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그냥 중괄로에서 찍으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런 장점이 있는 거죠. 코드가 간략해진다. jQuery보다 간단하죠? jQuery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달러 해가지고 선택해가지고 그죠? HTML 함수 호출해가지고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리액트는 그냥 중괄로 찍고 싶은 위치에다가 중괄로 출력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거 바닐라나 jQuery에 비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시겠죠? 이 단점이죠. 계속 찍어보겠습니다. 1, 2, 3, 4, 5 여기 해가지고 찍히고요. 다 해보죠. 이게 문자열이죠. 문자열 맞습니다. 문자열. 주석을 적어주세요. 문자열 출력. 이상 없네요. 문자열 출력. 이상 없으면 O 할게요. O. 숫자 출력. 이상 없죠? O. 이상 없습니다. 그렇죠? 이상 없습니다. 이상 있었으면 에러 났겠지.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뭔가요? 배열 해볼게요. 배열 될까? 배열. 꺼레이죠. 배열 출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190입니다. 답은 190입니다. 이걸 해볼게요. 배열은 어떻게 하죠? 배열.
대괄호 해가지고 나 이 출력되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죠. 출력 안 되면 돼요. 봅시다. 하나 더 찍혔네요. 네, 배열도 출력됩니다. 보시죠? 배열 출력되네요. 네, 그래서 문자열 오케이. 네, 출력됩니다. 숫자 출력되고요. 배열로도 출력됩니다. 네. 사진이요. 배열 출력되고요. 다른 배열로 해볼까요? BR 주바꿈에서 다른 배열도 해볼까? 문자열만 되나? 네, 숫자 배열은 안 되나? 볼게요. 숫자 배열 1, 2, 3 할게요. 숫자 배열도 되나? 네. 네, 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여기 어디까지 되는지 다 테스트 해보는 거죠. 네, 숫자 되나 보여주면 좋겠어요. 네, 숫자도 찍히네요. 숫자 배열도 찍히면 들리죠. 그죠? 예, 문자 배열은 다 찍힌다고 보시면 돼요. 배열은. 그죠? 예. 눈으로 확인했죠. 예. 다 되네. 예, 다 되네요. 그래서 배열, 예. 어떤 배열? 뭐 숫자, 문자 다 되죠. 숫자, 문자 다 되죠. 다 되죠. 오케이. 예, 오케이. 됐죠? 자, 테스트 해보시면 돼요. 됐죠? 그러면 요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찍었는데 예, 변수에다 넣어서도 출력이 되는가 확인해 볼게요. 예, 위에다가 이때까지 변수를 한 번도 안 만들어봤죠? 변수에다가 넣어서 하겠습니다. 리액트의 변수는 어떻게 한다고 use state 썼잖아요. 그거를 써가는 이유는 이제 따로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 정의 스테이트만 뉴스 스테이트 말이에요. 뉴스 스테이트로 정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걸로 권장했죠. 요걸로 계속 썼죠. 요걸로 딱 했는데 그냥 쓰셔도 됩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렛 하셔가지고 이름 하나 줘볼까? AR 어레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어레이 가지고 배열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배열 요번에는 영문 배열을 한번 만들어 볼까? A, B, A, B, C 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레이라는 변수를 위에 하나 그냥 만들었습니다. use 스테이트 같은 안 쓰고 한번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왜냐? 자바스크립트니까 자바스크립트 쓰는 거잖아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밑에 ER 해서 ER 이 줄바꿈 하나 하고요. 줄바꿈 하나 하고 밑에다가 중괄로 리액트의 출력 방법은 중괄로 이 안에다가 변수 어레이 한번 만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출력이 되나 확인해 보십시오. 되나요? 위에는 변수를 이렇게 만드시고요. 변수 정의 만들고요. 어레이라는 변수를 화면에 출력 소개해주죠. 어레이로 되나요? 잘 되나? 잘 되니까 변수에 들어가서 직접 출력하는 똑같은 거잖아요. 어레이 잘 되는. 됐죠? 그러면 네 여기까지 점점 길어지니까 다시 위로 쭉 올라가면 문제를 출력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문제를 출력하는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저기 있으니까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인풋이라고 변수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똑같이 문자열 출력 되나요?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네, 해놓고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게요. 태그를 넣어서 한번 볼게요. 태그를 요거 넣어서
이렇게도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전형적인 JSX 표현법입니다. 변수에다가 태그와 함께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함수의 리턴 값으로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태그와 태그 사이에서 얘네들은 문자열로 취급이 되거든요. 쌍따옴표 넣으면 쌍따옴표까지 다 출력될 거예요. HTML 태그에 쌍따옴표 넣으면 쌍따옴표 출력되잖아요. 뭐 똑같습니다. 태그와 태그 사이에 여기 문자열로 인식돼서 그냥 화면에 출력돼요. 이거 한번 찍어볼게요. 인풋 찍어보면 어디에 문자열 출력될까요? 여기다가 BR이 아니네요. BR이 아니고 B 태그로 있어요. 빅텍으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나요? 네, 보시면 앞에 거는 얇은 글자, 뒤에 거는 굵은 글자, 태그까지 적용되는 거 보시죠? 보이시죠? 이게 리액트의 장점이죠. 변수에다가 태그와 함께 집어넣으시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것도 될까요? 이것도 되나? 이렇게 넣으면 이것도 되나요? 이것도 될까요? 신발로에다가 태그와 함께 같이 넣습니다. 같이 밀어넣습니다. 변수에다가 넣고 이것도 되겠죠? 변수에 넣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똑같겠죠? 모양이 좀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 재미있죠, 그죠? 문자를 굵은 글자 2번 이것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됩니다. 네, 그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조합을 하든 변수에 넣든 태그와 함께 넣든 그냥 넣든 다 되네요. 다 됩니다. 그죠? 웬만하면 다 되죠. 여기까지 다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죠? 태그도 출력이 됩니다. 태그도 HTML 태그가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되죠. 태그가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기 이제 출력 방법, 리액트의 출력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괄로 이 안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1 곱하기 2 더하기 3 빼기 2 이 숫자 계산도 되는가? 궁금하죠? 숫자 계산도 될까요? 숫자 계산도 될까요? 숫자 계산 될까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계산 됐네요. 3. 보이시나요? 3으로 계산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술도 됩니다. 산술도 됩니다. 그죠? 숫자 계산도 되죠? 숫자 계산도 됩니다. 숫자 계산도 됩니다. 그죠? 그죠? 숫자 계산도 되네요. 웬만한 거 다 되는 것 같죠? 지금? 네, 웬만한 거 다 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문자열 붙이기도 되나? 문자열 붙이기 될까요? 문자열 붙이기도 되죠. 해보면 되지. 보겠습니다. 문자열 붙이기 어떻게 하죠? A, B, C 더하기 가나다 이렇게 했을 때 줄바꿈 하나 넣을게요. 가나다 했을 때 이게 되나? 네. 숫자 계산 되는 거 확인했고 문자열 붙이기 되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문자를 붙이고 ABC에다 가나다 이렇게 더하기해서 계산했는데 더하기가 찍힐지 안 찍힐지 궁금하죠? 더하기가 찍힐지 안 찍힐지. 네, 여기 더하기가 안 찍혔죠? ABC에 가나다 그냥 문자를 붙이기가 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괄호 안에는 숫자 연산도 되고요. 간단한 숫자 연산도 되고요.
문자열 붙이기, 소위 말하는 문자열 붙이기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 되죠, 다 되죠. 다 됩니다. 5만 번에 상상하시는 부분도 다 되네요. 변수에 넣어도 되고요. 변수에 빼서 바로 찍어도 되고요. 연산도 간단한 연산도 되고요. 숫자 연산 되고 문자열 붙이기 다 되고요. 다 됩니다. 다 됩니다. 배열도 지키고요. 태그도 붙일 수 있고 5만 번 다 되죠? 5만 번 다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하실 거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함수 만들어서 이렇게 비턴해야지 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빠르죠? 됐네요. 됐죠? 네. 지금 5만 번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약간 특수한 형태인데 시간 요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다음 시간에. 중괄로 안에 중괄로 되는 경우입니다. 중괄로 안에 중괄로 안에 중괄로 될까요? 중괄로 안에 중괄로 될까요? 요거 안에 이거 되나? 궁금하죠? 요거 안에 이거 되는 이렇게 볼게요. A, B, C 해가지고 예. 하고 예. 이 방식인가? 앞에 태그를 씁니다. 뒷태그를 붙여서 네, 태그를 붙였어요. 태그를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에 이렇게 되면 태그 안에 요거를 또 집어넣을 수 있을 거예요. 요거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을 수가 있는데 요거 안에 요거 넣을 때 그냥은 안 되고 태그 안에다가 다시 또 변수로 갖고 와서 출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HTML 태그가 되고 태그죠. 요 안에 다시 또 중괄호를 넣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이런 것도 또 되겠죠. 이렇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문자열이 되는 게 원래는 이렇게 문자열이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자열이 있는데 요 안녕하세요를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요거를 요 안에다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똑같은 결과는 똑같겠지만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다. 요것도 됩니다. 하여튼 계산 방식하지만 웬만하면 다 되네요. 문자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자열 보내드릴게요. 5만 원 다 해봤죠? 보내드릴게요. 이거 되겠죠? 볼까? 안녕하세요. 애 안 났죠? B태그 걸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잘 되네요. 여기에다가 BR태가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그냥 계속 테스트 해보시면 됩니다. 뭐까지 될까? 수상이 다 됐으니까 보내드릴게요.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출력을 다 해봤습니다. 네. 따로 만들었어요. 이거. 네. 이거만 뜨고 명령을 보내드리면 이렇게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다 닫을게요. 다 닫고. 요거를 치우고요. 이거 어디까지 갔냐면 이거 치우고 이거 여기다가 홈을 하는 거. 여기에다가 포스트가 이거 이것도 다 치우고 가지고 여기서 IM 그리고 엔터 치고 하나 치고 팔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홈 H 한번 쳐서 그러면 나와야 돼.
몸을 나오죠. 이거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태그를 넣어주시면 억세 홈 H 여기 H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다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저장 하시면 이제 폼에 있는 내용들이 화면에 들어있어요. 여기 폼에 있는 내용들 여기 화면에 여기 부모고요. 세상의 부모 이 안에다 다시들 많이 이렇게 찍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클릭해서 이게 FTX 파트 그냥 네, 키로까지 됐죠. 나가죠. 네. 아, 제가 수업하고 그냥 합숙에서 보내드리는 제 파일. 이거 전체. 요 전체 프로젝트 파일 전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 완성된 것 같은데 안 받으신다. 네네네, 요거 001 하고 여기 아마 단톡방에 제가 보내드린 거에 그 설명이 좀 있을 건데 또 원대로 다 확인해 보시면 네, 뭐 영영인데 뭐 압축 풀어서 네. 네, 무슨요? SRC 이게 앱을 뭐 떼기가 설명에 수업 설명도 앱에다가 이거 고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더블 클릭 고리 네, 그것도 이거 내용 있어요. 네, 중간에 한번 보여주세요. 홈도 있을 건데, 여기 아마 최종이 올 거예요. 최종이 오고, 홈도 아마 열어보시면 아마 위에 설명이 돼요. 압축 파일. 아까 압축을 보면. 위로 올라가면, SRC에 여기가 홈이 없나? 여기가 홈이 없나? 그럼 여기 최종 버리 있어요. 네, 다 합치고 홈은 네. 일단 이거는 바로 보시죠. 스크린샷 할게요.